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22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서현초중고학군 역세권 인프라 중앙공원을 품은 최적의 실거주 환경과 더불어 19.81평이라는 넉넉한 대지 지분으로 미래가치까지 갖췄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삼성한신 105동 지금 12억 지금 4층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23평인데 구조가 상당히 좋죠. 네, 방삼 화일 상당히 쾌적한 그런 구축 계단식 구조고 보시면은 4층 그죠? 5층에 4층 그러니까 저층 아파트라는 뜻이죠. 이쪽이 보시면은 이 23평 같은 경우에는 저층 단지예요. 이렇게 다른 평수는 고층 단지가 있는데 23평 같은 경우는 저층이고 이쪽에도 23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3평은 모두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 네, 그래서 저층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저층의 장점은 이제 구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계단식이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좋고 저층의 단점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리고 이제 조망이 이제 저층 조망이다. 네, 약간 그리고 건폐율이 조금 높다. 여기는 이제 한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과 저층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건폐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그래도 뭐 그런 저층 아파트의 장단점 정도를 좀 인식하시고 좀 임장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단점을 살펴보시면 일단 분당 학군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환경, 네, 학군이랑 같이 따라오는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 좀 장점이 많은 단지인데요. 우선 학군부터 보시면 이 서현초중고 로얄 학군이죠. 로얄 학군 분당에 몇 가지 이제 로얄 학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로얄 학군 중에 하나가 서현초중고 학군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초품화고요. 네, 이게 시범단지 한양 아파트가 조금 차별화된 요소죠. 서현초등학교 학군과 더불어서 이제 서현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또 바로 옆 단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현초중고를 나와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학군은 상당히 최고 학군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 순회동, 서현동 그리고 바로 옆에 순회동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학원가도 아주 문제없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분당 신도시 정비가 관련된 분당 신도시의 가장 또 핵심지 아닙니까? 또 서현역이 그쵸? 기존 서현역과 순회역이 가장 분당에서도 핵심지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라든지 네, 이런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호재 측면에 있어서도 GTX-A 월판선 판교 트램 이쪽에 판교 트램이 뚫리죠. 네, 이쪽 한신에서는 조금 멉니다만 이쪽 트램이 뚫려서 또 판교역으로 또 바로 올라가고요. 판교역은 이제 월판선 이제 서쪽으로 이제 서판교나 안양, 인덕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월판선 그리고 이제 GTX-A 성남역 이제 성남역 같은 경우는 버스 한 10분 정도면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 호재들이 있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분당 IT밸리 네 그죠? 이런 분당의 핵심 일자리 호재가 인접해 있고 제23 판교 테크노밸리 네 그죠? 판교 테크노밸리 이제 북서쪽에 또 제23 테크노밸리가 지어질 예정이고 백현마이스 그리고 일기신도시 특별법 그죠? 그래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지금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남았는데 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가 모두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당을 좀 재건축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범단지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추진위가 설립이 돼서요.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당 시범단지 재건축 준비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이 한신, 한양, 우성, 현대 이 네 가지 단지 총 10,000세대가 넘어가요. 네, 10,000세대가 넘어가는 초대형 메모드급 대단지로 지금 재건축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고 제 생각에 한신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입지도 가장 좋고 그리고 지분이 너무 사기거든요. 이 한양 같은 경우는 15평인데 여기는 지금 20평 그죠? 19.81평에 20평 상당히 높은 그런 지분이기 때문에 단독 재건축을 해도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사업성입니다. 근데 일단 통합 재건축을 통해서 조금 더 로얄 그죠? 정말 완전 큰 헬리오시티급 대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둔촌주공급 대단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서현동의 랜드마크
넘어서 이제 분당 그리고 경기 남부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급력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선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고 그 당선된 분이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그리고 이 재건축 이슈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 분당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명이라고 할까요? 네, 정말 대단지가 돼서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래가치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단지입니다. 분당 서현이 또 분당에서 상당히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래가치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대단지, 그죠? 주거 환경이 대단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직주 근접이라든지 자연환경, 그죠? 분당공원을 품고 있고 탄천도 앞에 흐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거주 만족도도 아주 높고요. 기본적으로 서형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네, 직주 근접 측면에서 상당히 좋고, 그래서 실거주 만족도와 투자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양과 자주 비교가 되는데, 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구조라는 점이 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좀 장점이고, 한신 같은 경우에는 넓은 대지분이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한신 같은 경우 또 조그마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확인해 보시고, 이 한양 같은 경우는 공원 바로 옆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임장을 가보시고 좋은 매물 있으면 이 두 단지 중에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마포현대 23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언덕 입지의 다소 불편한 생활환경을 재건축 사업성과 훌륭한 입지로 극복하는 단지. 정비사업 이후 아현 뉴타운을 능가하는 시세를 기대한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이제 4층 입주 가능한 매물이 11억 6천에 나와 있고, 23평입니다. 23평이고,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전형적인 방 2, 화 1에 그런 복도식 매물이고, 네, 23평입니다. 23평, 이제 전용 5구의 매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단점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직주 근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덕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쵸?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무려 4개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 그죠? 이쪽 신안산선 여의도역에서 이 공덕역과 서울역으로 연장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펜타 역세권이 되는 거죠. 무려 5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그것도 하나하나 상당히 중요한 노선들이거든요. 네, 핵심 노선이 5개나 지나가는 그런 공덕역의 이제 역세권이라기엔 이제 조금 걸어오긴 해야, 언덕을 좀 걸어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뭐 도심 여의도는 거의 코앞이고요. 용산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언덕 입지예요. 여기가 조금 언덕이고, 또 이 3번 출구로 나와서 좀 오르막을 한참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좀 많이 이 역까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좀 가까운 거리에 비해서 상당히 언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불편한 생활 환경을 이제 재건축 사업성과 훌륭한 입지로 극복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했고요. 35년 차이기 때문에 2차 이제 적정성 검토도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단지입니다. 용적률은 195%고 지분은 13.40평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뭐 엄청나게 좋은 단지는 아닌데, 그래도 1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밀안전 진단만 무사히 통과를 하면 재건축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분담금은 이제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추측해 봤을 때는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정도면 서울의 중심 입지 치고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사업성 자체가 준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주거 환경을 둘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높은 경사, 언덕 위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덕 위에 위치했고, 지하 주차장 없고, 복도식이고,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불편한 축에 속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몸테크를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몸테크를 각오하셔야 되고, 단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마포자이도 있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그죠? 이런 아현뉴타운의 핵심 단지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만 좀 이루어지면, 네, 조금 몸테크를 하시다가 재건축만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 공동역과 이 단지가 더 가깝기 때문에, 공동역과 마포현대가 이런 주변 단지들보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는
거의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대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뭐 엄청나게 월등하게 가진 못하겠지만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쌍용산 공원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어느 정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군 측면에서는 이제 초등학교가 조금 멀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마포현대 아파트는 이제 공덕초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죠? 공덕동에 위치해서 공덕초등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약 15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학군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에서도 상당히 수유의 학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승문중, 서울여중, 그리고 승문고, 서울여고, 이 마포현대 주변에 있는 이 중고등학교, 남중, 남고, 여중, 여고거든요. 예, 상당히 그 학업 성취도나 이제 진학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학군이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 바로 앞에 이제 대흥역 학원가,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대흥역과 공덕역 사이에 이 대흥동 학원가가 또 있기 때문에 학군은 상당히 이 입지를 감안해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학군이라고 할 수 있고, 초등학교가 먼 게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만 좀 잘 버티시면 이제 중고등학교 학군부터는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뉴타운, 그죠? 아현 뉴타운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인프라 같은 거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 아래 공덕역에 이런 풍부한 인프라를 이용하기가, 이제 도보로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이제 좀 재건축을 통해서 좀 평탄화가 이루어지고 좀 이 공덕역까지의 그런 통행이 개선되면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조경이 좀 부족해요.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 주차장만 있기 때문에 조경이 좀 부족한데, 이 점도 좀 재건축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편의시설, 그리고 조경,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재건축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이제 단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또 호재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도심 여의도가 코앞이고, 이 서울역 마이스라든지 이쪽 용산 마스터 플랜, 그죠? 용산 정비기장 개발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 이런 호재들이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덕역이라는 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역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아파트로서 좀 몸테크를 하셔가지고 좀 나는 미래에 높은 시세 차익을 얻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가장 좋은 입지로 추천드릴 만한 그런 단지입니다. 네. 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2차 27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한 7호선 역세권 대단지라는 희소성으로 미래가치가 높다. 신길뉴타운 조성으로 학군 생활환경 또한 꾸준히 개선되는 중이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11억 5천만 원에 27평 매물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복도식이죠. 네, 복도식이기 때문에 27평 전용 6호라는 그런 구조에 비해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도식 매물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재건축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단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직주 근접,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주거 환경을 꼽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복도식, 이제 구축, 지하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환경, 그죠? 이쪽 신길뉴타운, 신길동 인근의 이런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과 생활 환경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건축 사업성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미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옆에 있는 우창 아파트, 그죠? 이 신길우성 2차와 우창 아파트를 통합해서 지금 신탁 방식으로 통합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한국자산신탁이라는 신탁사가 재건축 과정을 이제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식의 재건축 방식인데요. 어쨌든 지금 정밀안전진단 통과됐기 때문에 재건축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고, 연차도 이미 4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분은 15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그런 재건축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주근접도 좋을 수밖에 없죠. 네, 7호선 신풍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가산데이터든지 쥐밸리, 그리고 여의도까지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을 타고 이제 노년역이죠, 그죠? 강남, 여의도, 쥐밸리 접근성이 모두 좋은 그런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고요. 유일한 단점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길동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맞은편에 신길뉴타운이 조성되면서, 그리고 신길뉴타운 조성이 아직 안 끝났죠. 13구역, 19역
그래서 아직 조성이 안 끝났고, 그리고 이미 조성이 되면서 생활환경이나 학군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길중학교로 이제 대길초등학교에서 이제 신길중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 신길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난 중학교거든요. 일단 뉴턴 안에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직접 보시면은 상당히 디자인이 좋습니다. 깔끔하고 무슨 상도 받았더라고요. 디자인 상도 받았고,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그런 학업 성취도가 예상이 됩니다. 아직 지금 2021년 작년 개교였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성취도라든지 진학 실적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학군과 생활환경 개선이 꾸준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아래쪽에 위치한 대림동과 좀 인접해 있다는 점도 이쪽 아래쪽에 있는 뭐 보라매라든지 이런 신대방동에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 정비 사업이 완료된다면 삼성 아파트라든지요. 네, 그러면 이제 신길 뉴타운처럼 조금 이제 생활환경이나 학군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들 하시는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이쪽 대림 이동 인근에 대부분 이제 사시기 때문에 이쪽 신길동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환경이나 학군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고, 재건축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면 이제 단점이 이제 모두 개선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자연환경 측면이 조금 아쉬워요. 예, 조경은 뭐 앞으로 개선될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뭐 조망이라든지 이제 녹지 비율 보시면은 인근에 좀 녹지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보라매 공원이 있긴 합니다만 거리가 조금 되기 때문에 인근 바로 인접한 인근에는 이제 녹지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또 통합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단지 안에 조경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7호선만 건너가면 또 ST움이 있기 때문에 ST움이 조경이 또 상당히 좋죠. 요새 대단지들은 그냥 그 단지 자체로 하나의 공원과 같은 그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파크자이가 왜 이름이 파크자이겠어요? 그만큼 이제 녹지가 많다는 뜻이겠죠. 이쪽에 공원도 있고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에스케이프 가지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선택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 재건축 완료되면 뭐 단지 내부에서도 산책이 가능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길초 그리고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맞은편에 있고요. 해서 학군이나 생활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 상당히 입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개발 계획이라든지 이쪽 신계로동 지주택 그죠? 여기 토지 매입률이 지금 90% 이상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개발 압력이 많고 뭐 이런 신안산선이라든지 신림선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우수한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한 7호선 역세권 대단지다. 그래서 정말 미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신규를 단 조성을 통해서 학군과 생활환경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앞으로 시세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동아 약수하이츠 28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 어느 곳이든 1시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4통팔달의 입지와 더불어 탁 트인 남산뷰가 매력적인 단지다. 인근에 산재한 재개발 계획은 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7평, 그죠? 27평 전용 6호,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복도식 매물이 지금 12억에 나와 있고요. 고층이고 정상 입주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단지와 앞쪽 단지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좀 나뉩니다. 그래서 앞쪽은 이제 경사도 거의 없고 약수역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가 높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좀 경사가 높고 그리고 약수역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세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저렴한 단지들 보시면 27평 저렴한 단지들 보시면 조금 이제 뒷동이죠. 네, 이제 동수가 올라갈수록 조금 뒷동인데 조금 이제 110동대라고 할 수 있고, 특이점은 이제 지금 32평 매물도 있습니다. 네, 32평. 그렇죠? 32평 매물도 지금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동 저층 매물이에요. 그래서 이 점 한번 보시고 32평 웬만하면 매수하시면 좋겠죠. 네, 아무래도 평수가 넓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27평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이고 하니까 이런 점을 한번 잘 계산해 보셔서 한번 임장을 가서 한번 매물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직주 근접에서 무려 10점을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을 받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어느 곳이든 진짜 어느 곳이든
1시간 내에 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3호선, 6호선 뿐만 아니고 5호선 청구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호선을 통해 강남역, 5호선을 통해 도심, 여의도, 그죠? 뭐 용산이라든지 왕십리라든지 서울의 이런 중심 입지, 잠실이라든지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 이제 주거 환경, 아무래도 이제 24년차 구축이고요, 복도식이었죠. 네, 복도식이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연결이 안 돼 있고 경사도 좀 있는 지역이고, 물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에서 조금 이제 용적률이 250%가 넘어가다 보니까 재건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미 리모델링 추진위가 설립된 상황이고요.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죠. 네, 근데 일단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직주근접이 10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뷰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상당히 고지대라서 이쪽 남산, 그렇죠? 남산 타워와 남산이 바로 조망이 되는,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북한산, 그렇죠? 이제 북한산 쪽 조망도 되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는데, 교통 호재는 없습니다. 교통 호재는 GTX-C 정도, 왕십리 정차하는 GTX-C 정도. 네, 여기가 이미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호재라고 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네, 더 들어올 호재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호재라고 하면 이제 강남, 그죠? 3호선 타면 바로 GBD, 그죠?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리고 이쪽 도심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서 핵심 업무지구 두 군데가 모두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신당 8구역, 그리고 아래에 공공주택 복합사고 6차 약수역 인근구역이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이쪽 바로 위아래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로 지금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쪽에 신축이 들어서면 당연히 약수IG 입장에서는 시세가 따라가겠죠. 네, 이쪽이 시세를 끌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쪽 뭐 금호 16구역이나 아니면 이쪽 금호 벽산 아파트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약수IG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추진위가 설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호 벽산 아파트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또 상당한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리모델링도 호재 측면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입지가 좋고,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 바로 뒤에 또 응봉근린공원을 품고 있어요. 여기가 좀 고지대라고 했잖아요. 산자락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근린공원, 이 또 이제 멜봉산이랑 이제 응봉산 그리고 남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그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약수역의 그런 인프라, 그죠? 약수역에도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조금만 가면은 또 이쪽에 뭐 장충당 공원이라든지 신라호텔, 이쪽에도 태극당이라든지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이 서울 중심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 뭐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3호선 타고 이쪽 압구정 신사로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강남도 상당히 가깝다는 점, 강남에 있는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갤러리아라든지, 그렇죠? 뭐 청담이라든지, 그래서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교통 사통팔달의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상 집 앞에 약수역을 통해서 웬만한 지역은 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입지로 앞으로도 평균 이상의 그런 시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리모델링, 벽산이 먼저 좀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약수IG도 리모델링이 좀 진행이 잘 돼서 신축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이런 단점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큰 시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마을 삼성 32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GTX-C 정차 확정으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될 경기 남부의 핵심 입지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한층 개선된 생활환경 기대된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2억에 세하는 매물 6층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입주 가능한 매물은 15층, 조금 더 층수는 좋죠. 12억 3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조는 전형적인 구축, 전용 8호 32평 구조예요. 전형적인 방삼, 화이, 이제 투베이의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쾌적하죠. 이 정도면. 네, 쾌적한 아파트고, 장단점은 간단히 한번 보시면 직주 근접 학군 호재가 장점이고, 단점은 재건축 사업성입니다. 일단 단점부터 보시면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 353%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라고 못 받고 가고요. 근데 다른 그 장점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주근접 측면에 있어서는 인덕원역 도보 역세권입니다. 5분이기 때문에 인덕원역 자체가 지금도 네, 강남까지 바로 가죠. 사당에서 2호선 갈아타고 강남까지 35분이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의도, 판교, 광화문 모두 가까워요. 네, 4호선 타고 광화문 갈 수 있고, 이제 4호선 타고 9호선 갈아타서 그리고 버스 타고 판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인덕원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쵸? 지금도 이미 평촌보다도 더 교통이 좋은 과천 바로 뒤에 있는 그런 요지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보시면 호재 보시면 월판선, GTX, 인동선, 그죠? 지금 이제 GTX-C가 이번에 또 확정이 됐죠. 인덕원역 확정이 되면서 인동선, 그죠? 이 동탄까지 바로 가는 인동선, 그리고 판교까지 바로 가는 월판선, 그리고 삼성역, 바로 가는 삼성역, GTX가 또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쿼드러플 4개의 노선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핵심 입지, 동탄, 판교, 삼성, 이런 핵심 입지를 지금 직방으로 바로 가게 되는 그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지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 호재와 더불어서 이 테크노파크라든지 인도원 역세권 개발, 복합환승센터 보시면 이쪽 1번 출구랑 8번 출구 쪽은 지금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네, 인도건역 이렇게 유망한 그런 경기 남부의 환승 허브 핵심지가 될 예정인데, 여기 지금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개발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이쪽에 방금 말씀드린 테크노파크라고 하면 이제 첨단 업무단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인도원역 복합환승센터 GTX가 또 지나기 때문에 GTX 복합환승센터와 이쪽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생활환경이나 학군 측면에서 앞으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군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이미 안양시 학군이에요. 그죠? 의왕이 아니고 안양 학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품하고요. 그죠? 이쪽 인덕원초랑 이 인덕원초 후문이랑 단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어요. 대한중학교, 대한여중, 남중여중 이렇게 가는데, 배정을 받는데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명문중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점수는 깎았습니다만 학업 성취도랑 특목고 진학률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무려 10%가 넘는 특목고 진학률. 그리고 인덕원고는 뭐 그렇다 치고 배경고가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덕원고는 이제 바로 앞에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 배경고는 이제 평촌에서도 가장 좋은 고등학교죠. 가장 이제 명문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배경고가 가깝다는 점이 상당히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입지가 너무 좋은데 호재도 상당히 많고, 지정타, 그죠? 설명 안 드렸지만 지정타도 보시면은 지금 과천이 일자리가 좀 별로 없어요. 저 과천 청사에 가 지금 지방 이전을 하면서 일자리가 좀 부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천 지정타에 이쪽 공공주택 지구를 짓고, 이쪽은 다 업무 시설이에요. 업무 일자리 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질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 아파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깝죠. 버스 타면 바로 가기 때문에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호재, 그리고 이미 뛰어난 입지, 그리고 뛰어난 학군,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은 조금 안 좋습니다만, 조금이 아니죠.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만 입지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가도 시세는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제 방망이는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갈수록 노후화가 되면 이제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주거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요. 25년 차면 아직 괜찮습니다만 이제 좀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중단기 투자로 조금 적합한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갈아타시는 상급지 이동을 한번 염두에 두셔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아직 입지가 너무 좋고 인덕원에 있는 호재들이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가 올라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단지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단지다. 이런 생활환경, 자연환경,
이 인덕원이 유흥가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쪽은 완전히 유흥가고 이쪽에도 상당히 많은 호텔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동안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유흥시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활환경이나 이 특히 자연환경이나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에 하기천 흐르고 뭐 이쪽 공원도 있고 네, 청계산 있고 좋지만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활환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이쪽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유흥가나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앞으로 좀 개선이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임장을 가보시고 음, 지나치게 그 어린 자녀가 있거나 조금 이런 환경에 좀 노출되기 쉬운 그런 자녀가 있다면 조금 제거해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학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아주 올바른 그런 학생이라면 네, 학군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아파트 자체 삼성 아파트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분리되어 있는 특히 유흥가 이쪽 인덕원 동안대로 서측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위치고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서 네,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전용 8호제곱이기도 하고요. 네,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